대한제국에 잠시 돌아온 이림은 부하가 하는 서점, 거기에 있는 어느 한 책에서 황실 게스트룸 사용자라고 적혀있는 쪽지와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사진 속에서 본 태을이 게스트룸 사용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태을의 신분증을 보게 된 부하에게 그 여자, 굉장히 악명 높은 범죄자 루나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태을의 모습과 똑같은 여자가 루나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에도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한편 루나를 찾아간 구총리는 태을로 오해하여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나는 구총리와 당연히 초면이었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친한 척하는 모습에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쌍둥이가 있다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걔가 자신에 대해 더 잘할 거라는 말을 남긴 채 그 자리를 뜨게 되죠. 그 후 구총리는 저번에 만났던 말끔한 태을과 방금 만나고 온 꾀죄죄한 태을을 생각하면서 이 미친년 뭐지? 라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고 밥은 먹었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와 얼마 후 손님이 와서 끊어야겠다는 말을 듣게 되죠. 구총리 엄마가 하는 가게에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저번에 놓고 간 우산을 찾으러 왔다는 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총리 엄마는 이림은 몇십 년 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얼른 건네주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번부터 뭔가 낯이 익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총리가 어렸을 적에 사용했던 교과서 한 권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금 전 찾아온 남자가 이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한편 태을은 25년 전 사망한 이림의 도플갱어가 있었던 요양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 직원에게 25년 전에 사망한 환자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25년 전에는 모든 기록을 손으로 작성하여 자료들이 사라졌다는 것과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원장뿐이라는 것, 사건 관련이면 정식 공문이나 영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경찰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림이 관련된 사건은 정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일단 한 발 빼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뜨는 요양원 직원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태을은 같이 잠복을 하기로 했던 신재가 일이 있어 장미와 잠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아파트 살인사건의 강력한 용의자인 사망한 여자의 남자친구를 검거하게 됩니다. 그 시각 신재는 또 도박을 하다 걸린 엄마를 데리러 다른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고 자신을 봐서라도 다음부터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시각 대한제국에 있는 어느 한 여자가 이림의 부하가 하는 서점, 거기에 있는 어느 한 책에서 누군가 신재를 몰래 찍은 사진을 보며 흐느끼게 되죠. 그 여자는 대한민국 신재의 엄마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어렸을 적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신재는 이림을 통해 대한민국 부잣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신재는 또한 망하게 되고 현재는 자신이 번 돈을 엄마가 도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씁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신재는 아파트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가게 되죠. 그리고 태을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태을이 들은 말은 사망한 여자의 룸메이트가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자수하겠다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되고 검거했던 남자친구를 풀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게 되죠. 하나 돌아온 말은 그냥 가지고 놀았다는 말과 그 사망한 여자는 평소 핸드폰을 2개씩 가지고 다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상한 낌새를 챈 태을은 곧장 살인 현장에 가서 핸드폰을 찾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투지폰 충전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투지폰을 사용했던 철물점 주인 살인사건과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뜻이었고 또 그 말은 즉 이 사건 또한 대한제국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 시각 신재는 과학수사팀 동료에게 25년 전 사망한 어린아이의 신원조회한 것을 태을에게 좀 전해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 대한제국에 있을 때 TV로 보았던 이곤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곤은 조연과 함께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자신과 조영을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 그 식당 주인을 잡아와 이것저것 캐묻게 되고 그자는 이림이 역물을 꾸밀 때 도와주었던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자의 몸을 수색한 결과 투지폰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아무 연락처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연락을 받는 것만 되는 걸 알게 되어 이곤이 가져가게 되죠. 그 시각 신재는 은섭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배경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 핸드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조영과 이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재는 은섭의 도움으로 이곤이 묵고 있는 호텔로 가게 되고 이곤의 침실에서 자신이 수첩에 그렸던 문양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는 종이 하나를 발견하여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들어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바로 은섭과 똑같이 생긴 조영이었고 얼마 후 이곤의 모습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신재는 어렸을 적 TV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너 누구냐? 네가 진짜 이곤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곤은 생각보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아마도 너의 주군인 것 같다고 얘기하게 되죠. 자신의 생각보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이곤은 대한제국 황제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